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지 권계 기억 공부를 해봅시다. 이 중지 권계는 음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최오 용육이란 이런 이제 단어를 써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전번에 우리가 이제 중천 건계를 배웠죠.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그 건계의 정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하지만 같이 가는 거죠. 음과 양이 따로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 따로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인들이 깨달아서 그것을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게 음과 양으로 나눠서 이렇게 복귀 시간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공부를 해갑시다. 음양 남녀 이것이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고 남녀가 같이 가잖아요. 남녀가 없으면 여자도 없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듯이 똑같죠. 모든 생식기관이나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하나가 뚝 껴가지고 음이고 양이고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양을 추구하죠. 하지만 그 양만 갖고 살 수가 없는 건데 스님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후인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죠. 물질에 우선순위를 줘서 물질을 양으로 보고 인성을 음으로 봐서 이것을 같이 가야 하는데 따로 뛰어가지고 물질을 양으로 봐버리고 인성은 뒤에 따라가는 식으로 있다고 이제 교육체계나 정치놈들이 만들어서 지네들만 물질적으로 잘 먹고 명예도 양으로 만들어서 지네들만 잘 처먹고 살라고 이렇게 있는 놈들이 이게 갈라놨죠. 근데 원래는 음과 양이 같이 가는 거죠. 특히 음이 더 중요하죠. 음은 권작 성물다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두 번째 게죠. 두 번째 게 무골중인데 여기서는 그릇될 중으로 쓰죠. 그래서 땅지 땅곤 중귀권계. 그래서 이제 도상을 그려보면 이렇게 음이 두 개죠. 이제 여기에 필법에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읽을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라 그랬죠. 그런데 그 순서야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 이렇게 하는 대로 공부하세요. 뜻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살면서도 그렇죠. 사람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죠. 정신이 형식도 그게 따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정신이 더 중요하다. 이래서 이제 여섯 효죠. 이걸 이제 초효죠. 초효를 아까 체호 용육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오를 쓰되 육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서 여기가 초 건계에서 똑같죠. 초6이죠. 건계에서는 초9로 썼잖아요. 10채 그리고 용구로 이렇게 공개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6으로 가죠. 6이 64 65 마찬가지 여기가 성인 자리죠. 이게 이제 상륙이죠. 상륙. 이게 왜 밑에 초여라 그러고 일요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6일이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초여라 했나. 그리고 왜 상륙이라 하나. 여기서 이제 종시 원리 이게 6으로 끝나보면 이제 끝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시 원리로 해서 이제 손안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끝이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되게 돌리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종시 원리 그 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해야지 욕심이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계사를 한번 공부해 봅시다. 계사가 권, 원, 형 그랬어요.
이 말은 건기에서도 배운 거냐, 권형 그 이정, 원형 이정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의미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중청 건기를 배우면서 그 효사 6개를 머릿속에 무조건 간직하고 있어라. 그것이 뉘앙스를 다 뿌리고 있다. 뉘앙스를 다 풍기고 있다. 그래서 크게 형통한다는 것은, 크게 입금이 된다는 것은 이로울리 암말빈이 암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춘말도 있는데 왜 암말이냐? 여기는 음개인이기 때문에 이제 암말을 사용한 거죠. 그러면서 알지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은 암마르 고드무 이롬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음은 이제 수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은 시작하는 거고 이제 금지 대시라 말이죠. 그래서 건은 크게 시작하고 고는 권작 성문이라 모든 것을 전부 만들어가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이제 군자 걔네 군자 유유왕이라 이 유유랑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이 지역 공부하다 보면 바유자 가왕자죠. 가왕. 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군자가 갈 바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인의 지도를 성이 하늘의 그 원리,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를 터득한 바가 그쪽으로 가는 바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첫 우두머리 원형 이정을 가지고 계속 여기 이 중지 권기에서도 그걸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선미 후득 그러면서 이제 더 연결해 나가죠. 먼저 선자죠. 선미 미혹할미 안 된다. 미혹하다. 먼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요. 활동을 할 때는 후득 우리가 음을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성 있죠. 그거 아니죠.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양이 되고 남자가 장관이 되면 남자가 음이 되고 그런 걸로 이해를 시켰죠. 줄이라 했어요. 이로움은 주인이다, 주장이다. 이 말은 뭔 뜻이냐? 먼저 가면 미혹하고 뒤에 가면 득이 온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남자가 대통령이면 그 밑에 장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은 뒤에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야지. 장관이 대통령 짓을 하면 안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자가 임금이면 도심에가 이제 역할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역할이 다르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낮과 밤도 보면 낮이 양이고 밤이 음이잖아. 깜깜한 게. 그러면 낮에 사람이 이제 양 역할을 하는 것이 일을 하는 거고 밤에 가서 자는 거죠. 자는 게 음 역할이잖아요. 근데 밤에도 양 역할을 해보면 그 사람은 피곤해서 못 살겠죠. 얼마 못 살고 죽겠죠.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양과 우리가 특히 이러거나 그러면 위에 있는 고참이 밑에 있는 애를 못 살게 굴고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밑에 노동자를 사장이 양이고 노동자가 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갑질한다고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고번이 없는데 사장이 크어요. 그래서 사장이 조고번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역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사장도 이 원리를 깨달으면 덕다우로 나쁘게 안 가르치겠죠. 일을 안 시키겠죠. 그 다음에 서남 득붕이라 했어요. 서쪽
이쪽이죠. 이것은 이제 다 도표를 그려가지고 뭔 말인가 설명을 해봅시다. 득붕. 얻을 득자죠, 얻을 득자. 이 붕은 법붕이죠, 법붕. 친구. 조개패 2개잖아요. 옛날에는 이 조개 가지고 10개씩 껴가지고 이제 돈으로 줬다가 안 그래요. 뭐 옥으로도 오고 이랬었죠. 그래서 그때도 돈이 좋긴 좋았나 보죠. 그래서 친구에 쓸 때 중국에서 이 법붕자를 쓰죠. 그 다음에 서남으로 가면 친구를 얻고 동북으로 가면 이른다 이랬어요. 동력동자죠. 동력동, 동력부, 이를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상가, 이렇게 사람 죽으면 그 편말 붙일 때 이를상자를 쓰죠.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안정길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끝냈습니다. 편안한 자, 고들정자죠. 바를정자, 고들정자. 길할 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친구를 얻고 이 친구를 얻고 있고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걸 잘 컨트롤하면 안정된 길을 찾는다. 여기서 이 편안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가족한테 뭐 안부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인 지도를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을 이 편안한 자를 쓰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니까 도표를 보고 공부를 해봅시다. 이것은 검게 배울 때 처음에 제가 그걸 외우라 그랬죠. 도표를 그려놓고 동서남북을 색깔까지 그리고 사더급까지 나가서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공부를 할 때는 기본은 무조건 이해를 외우지는 못하도 이해를 확실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는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해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같이 정원에도 공부 나오면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걔들은 암기력이 좋지만 이 성인들은 이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성인들도 어려운 공부를 같이 해도 젊은 놈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늙어서는 공부를 안 하려고 나는 못해 이러한 자만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그냥 어리석은 상태로 너희들이 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동북을 서남 동북을 향했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동쪽으로 배웠죠. 동쪽. 이제 우주 육가족을 또 공부를 해야 해서 오늘은 그래야 이것을 이해를 하죠. 아까 공부했던 동서죠. 이가 남쪽이죠. 이 중계에서 봤을 때 이야기예요. 이게 중계에서 중앙에서 볼 때 이 백구씨가 이게 이제 문왕팔궤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북쪽을 생각하면서 이해 우리가 이해를 북쪽으로 그렇게 어렸을 때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이해를 이 사방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밑에가 이렇게 여기다 도표를 그려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항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머릿속에다 익힌 게 공부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제가 이렇게 그렸죠. 그러면서 여기가 인이고 여기가 예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이걸 인예 여기가 의고 뜻이자 그리고 여기가 지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머릿속에 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분명히 외우라고. 그러면 이제 우주 육가족을 공부해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잘립시다.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이제 8개를 또 알아야죠. 8개를 모르면 또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계상도 다 외우라고 했는데 글쎄요. 여기가 이제 곤자리입니다. 곤자리. 이게 어머니죠. 어머니. 나옴무. 중국말로 나옴무라고 그러고. 여기가 태죠. 태 이게 막내딸이잖아요. 막내딸. 소녀. 그 다음에 이렇게 음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서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남쪽에가 둘째 딸 있죠. 중녀. 그리고 이게 이제 이를 써야죠. 이를 안 썼네요. 이를 이게 지혜죠. 지혜. 이가 태양이고 이 이제
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이게 화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곤이고 도표를 그립시다. 태는 이해가 잘렸죠. 그래서 상절이라 외우고 3절 그 다음에 중절 이렇게 외우세요.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가 손이죠. 손은 장녀잖아요. 장녀. 손녀는 하절이죠. 하절.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서남이잖아요. 여기서 먼저 아까 공부했듯이 서남 쪽에 가면 친구를 얻는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제 인간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제 여자 형제가들이 쭉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서남 쪽으로 가면 어머니도 있고 이 만약에 막내딸이 시집을 갔다가 친정에 한번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 막내딸이 시집 가가지고 고향에 왔더니만 언니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렇게 음끼리만 따로 있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이 도상을 음을 판단할 때도 보면 이게 4개 짝수는 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화도 하나 둘 셋 넷 4개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짝수는 음이에요. 그래서 음량을 구분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홀수를 양으로 생각하시고 이렇게도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표를 보면서 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미후득이란 말은 이제 여기서 그 서남 쪽은 음이다. 그러면 이제 동북 쪽은 왜 친구를 잃느냐? 여기도 공부해봅시다. 여기가 건이에요. 건. 문왕팔계도예요. 이제 문왕팔계도를 기억하셔야요. 그래서 이 지역공 보려면 이걸 완전히 깨야 합니다. 이게 몇 번 나오죠. 두 번, 세 번이 나옵니다. 이게 서남 쪽으로 가면 이거다는 것이. 이게 건깨죠. 건깨가 이거 아버지 아니에요. 나왔고. 그리고 이 북쪽이 이게 중남입니다. 북쪽이 여기가 물. 이게 감이잖아요. 감이 중남이죠. 중남. 도상으로도 그래야 저희가 우리 건깨는 배웠고 이 물이죠. 물은 중년이죠. 중년. 가운데가 연결돼 있다. 중년. 그 다음에 여기 간이죠. 간은 산이잖아요. 산은 하절이죠. 하절. 아니지. 하절은 손이었고 하연. 상년. 이거 헷갈려요. 하다 보니 말하면서 헷갈리네. 상년이 산이고 여기가 이제 소남이죠. 소남. 막내 아들. 그리고 여기 장남 진이죠. 진. 진이 이제 상대가 태고 하려이지 하려이. 말하면서 헷갈려요. 이게 하련 밑에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여기가 장남. 여기는 장녀를 안 썼네요. 장녀. 그래서 이제 동북 쪽으로 가면 이른다는 뜻은 뭐냐? 여기는 또 양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높은 산도 있고.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 쉽게 이 소녀가 이렇게 시집을 왔다. 에? 이게 동북 쪽으로 시집을 왔다. 그러면 이 원래 있던 그 친정 쪽의 문화를 이제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이제 여기에 따르는 다시 시집 오는 이제 시집 쪽에 그 따르는 그러한 그 문화를 가져야 편하다. 즉 이제 성인 지도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변환의 성인 지도가 음과 양을 좋아하고 이 주역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높이 학문을 쌓는 거죠. 그러면 소인 지도의 것을 다 잊어먹고 이제 대인 지도에 정착을 해야죠. 군자가 되고 이래야 하는데 자꾸 그 소인 지도 놀다 보면 사람이 쉬운 말로 이렇게 쫓겨내지죠. 그래서 큰 마음으로 활성화 시켜서 대인 성인이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동네에서 놀다가 이제 시효이 되고 이렇게 됐으면 그 동네에서 놀던 사람을 잊어먹고 자기가 이제 인재를 써서 시를 발전하게 하고 또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옛날에 같이 놀던 애들 다 버리고 새로운 인재 국가를 경영해야 하니까 새로운 인재를 뽑아서 이렇게 해야. 그래서 잃는다 말은 그것을 버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현재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가 그 검사했다고 해가지고 검사 애들만 갖다가 막 국가에 쓰잖아요. 그놈들이 경험도 없고 법만 자식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정치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음과 양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양이라고 양진만 하면 이 국가는 망하죠.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설명한다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게 그 대통령이 됐으면 옛날에 자기가 그 정치검사 했을 때 이제 다 버리고 여러 사람들 국민의 5천만 국민들의 뜻을 아우려야죠. 그래야 인제도 그런 사람들을 써야 국가가 잘 돌아갈 것인데 그 정치검사들을 계속 갖다가 요직에 낮추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그 선미후득 주리 서남 득궁 동북 상북 안정기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을 하면 이렇게 안정하게 서민 지도를 깨달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서 안정의 길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중지 공계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